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드디어 많이 좀 참석하네요. 많이 들어온 것 네, 같아요. 대충 아마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근데 네, 여러분들, 일단 저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근무한 최재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에 센터장 맡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작은 두 분의 특별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 레귤러 코스로서 에너지 양성 사업에, 시카고에 있는 닥터 세이, 바흐 라미라드라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여기 지금 오늘 계시는 우리 이지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일레귤러 하지만은 우리가 그, 거기에 트랙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렉 코스도 듣도록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MOU 맺고 있는 대만에 하고 와스다 대학교 일본에 하고도 연락이 다 됐는데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캐나다까지도 연락이 됐으니까 카르키한테 어, 그래서 어, 원래는 그 첫 번째하고 첫 번째가 Climate Change and Resilience Planning인데 좀 시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 50분 정도 불안의 시대에 당신의 인생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숙 선생님한테서 강연을 듣고요. 11시 이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시에서 1시간 정도는, 닥터 세이한테, 서 강연을 듣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제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수 선생님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제가 글을 적어 놨는데, 어, 직접 한번 제가 그 전시회 할 때 갔었는데 좀 특이해요. 제가 아는 그거하고 상당히 그 입체감 있게 이게 테라코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테라코타라는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특히 책과 그림을 새롭게 이렇게 하모니적으로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는 이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이 품은 사물들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부귀영화가 특별한 것이냐, 일상에게 벌어지는 소소한 재미가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이러한, 넌지시 권하시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아마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질수 선생님은 92년도에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시고요. 석사도 94년도에 하시고, 뭐, 단체전만 300여 개, 개인전은 21회 정도 하시고,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작품 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그래서 이 양구에도 있더라고요. 광주. 이게 경기도 광주시죠? 네, 경기도 완주입니다. 예, 한번 대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주수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닥터 세이, Hi, 들어왔구나.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m so Yeah, in sorry. Korea it's morning. I Yeah, good. think, yeah, in Chicago is the afternoon, No, PM, it's no, 7, it's actually it's 8 8, p.m. 8 p.m. That's right. That's right. Sorry Because about that. yeah, my children, they are living in the Detroit now, and it's Oh, maybe the same. Okay, they nice to are meet one you. hour ahead. Nice to meet Okay, you. yeah. For Please that. let me start the first lecture. Okay.
your lecture start is the 11 o'clock. Okay? Dr. Okay. say thank you. Nice to meet you. Nice. Okay. 자, 그래서 이 선생님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 불안의 시대의 당신의 안녕을 물으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제 양력을 보면 저는 이제 도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흙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익숙한 재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도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머그나 접시나 뭐 박물관에 가면 있는 고려 청자, 뭐 조선 백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그런 기술들, 그런 기법들을 많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전공에서는 흙을 주로 다루고 있었지만, 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성형하는 과정이 굉장히 월등한 그런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불을 떼서 그게 결과물로만 나와야만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그리는 과정이 많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 그림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제 작업에 이제 접목을 해서 제 작업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징징거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 작업을 펼쳐나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가마에다 불을 떼서 하는 그런 흙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마를 이용해서 흙으로 어떤 주제되는 그런 사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건조시킨 다음에 천도로 가마에다 넣고 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정들이 이제 한 번 구워서 채색을 하고 두 번 이제 1250도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 한 번의 수송으로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구운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구운 그런 조각들을 이어 붙이면서 그 위에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작가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글작가인 줄 아는데 글작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전시장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자랑이 좀 길었죠. 오늘 책은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에 늘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면,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는 결정을 하면 바로 즉시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제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전기공학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작업이라고 하는 그거는 제 아무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뭐 어떤 역작이 될 만한 그런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해도 생각 자체가 작품은 아닌 거죠. 반드시 어떤 가시화되는 그 물질적인 세계로 뭔가를 보여줘야만 그런 것들이 바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재료가 가지는 성질을 제가 제 성격에 맞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즉흥적인, 어떻게 보면 나오는 결과물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작업의 전 과정들을 보면 어, 이 지금 책 제목이 불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책 제목은 불안인데, 원제는 스테이터스 앵사이어티라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그런 욕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기되는 불안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속물적일 수도 있는 그렇지만 이게 드러내놓고 하면 속물이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우아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이제 그 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앞으로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여러분 알랭드 보통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주 아, 네, 예, 찾아보셨어요. 그,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그런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작가예요. 요즘 이제 책들, 그러니까 제 세대만 해도 저는 종이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종이책 세대를 넘어선 지금 책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우 같은 작가죠. 왜냐하면 그 적당한 그런 그야말로 입털기에 좋은 그런 주제들을 명쾌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적당한 깊이와 또, 어, 또 나름의 그런 유머가 있고요. 또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다뤄서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에 대해서 원인을 살짝살짝 건드려 주는데, 그 원인이 그냥 자기 본인의 그냥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뭐 루소나 뭐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철학자들의 그 사상들, 또 그 발언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를 꽤 높여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서 그런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보시면 이 하드카바로 해가지고 상당히 두꺼운데, 두꺼운 책치고는 굉장히 술술 읽혀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 이 정도 책이라고 하면 공대생들도 쉽게 접근해가지고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읽어보시면 좋고, 나중에 제가 끝난 말미에 제가 이제 책을 좀 강제적으로 읽는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가 지금 22년 차, 23년 차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억지로 뭐 읽지 않으면 벌금이 있고, 또 그 세미나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책 읽는 그런 그 책 읽는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장착된 사람으로서는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이 제 입맛은 사실 좀 가볍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라는 바는 뭐냐면, 어,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알랭드 보통이 저랑 심지어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대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이렇게 획기적인, 저한테는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결정적인 책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수준, 그 능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제가 이제 풀어낼 이야기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글은 제가 한 5년 전, 한 6년 됐네요. 6년 전쯤에 쓴 작업 노트에 한 글입니다. 제가 이제 제 작업이 이제 책가도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볼까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가도라고 하면 뭐냐면 그 조선시대 후기부터 그려져 있는 그 책이 그려진 그림이죠. 지금은 책이 흔한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기도 했고요. 또 그 책이 그려진 그림을 자기 옆에 둠으로 해서 이제 책만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뭐 책을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혜로서 몸에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뭐 중국에서 온 사물들, 그리고 혹은 그 옛 그림에 보면 그 이제 뭐 꽃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보기 좋아서 예뻐서 이렇게 그려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그려놓은 책을 자기 방에 그려놓는, 그러니까 걸어놓는 그런 그림이었죠. 한마디로 좀 있어 보이는 양반 남자의 그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가도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구도나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억지로 책을 읽어서 책 읽는 근육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유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의 이러한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 생긴 그런 책가도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갔고, 대학원 다니는 중간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졸업하는 것도 5학기 만에 바로 졸업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1년 만에 또 개인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수술도 하고 뭐 하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3개월 이상 뭔가를 쉬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오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저를 달리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런 안정적인 작가라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작품을 통해서 혹은 이런 강연을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던 때가 25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그때 더더군다나 결혼한 여자였고, 또, 뭐, 임신해가지고 애까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가 바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생기겠죠. 지금은 학생이시니까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안정감, 그런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섰을 때의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에 남고 싶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작업 좀 하고 대학원까지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또 작가로서 활동하는데도 그 일정한 그런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 뭐 그게 뭐 내가 선택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자유로운 상태로서 작가로서 성장한다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가 아닌 그런 작가로 남을 수 있었던 거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생각은 이런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꿈은 제가 50대인데도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30대 때 50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완전히 완성에 가까운 그런 상태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그 꿈을 그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꿈은 회사원 예술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원들이 그 일을 하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도 있고 주말에는 뭐 놀기도 하고 또 밤에는 책도 읽고 그리고 밤에 한 잔도 하고 이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완전히 과로예요. 일 중독자. 그러니까 눈 뜨면 작업하고 뭐 그동안에 책 읽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워낙에 책을 읽어야만 되는 그런 순간으로 저를 몰아쳤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조차도 작업과 연결해가지고 항상 일을 하고 있고 밤낮으로 요즘에는 갱년기까지 와가지고 잠을 잊은 그대가 하는 일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실을 집으로 합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침실 옆이 작업 공간이고 온 공간을 처음에는 한 2개 정도의 방을 제 작업실로 썼다가 지금은 남편 얘기로는 스튜디오인지 집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많은 부분들을 그냥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퇴근이 없는 그 프리랜서의 비애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사실은 저는 많이 이제 작업 공간을 조금 더 좋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꿈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는 회사원 예술인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린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겪었던 시간에서의 이제 불안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시했던 문제를 가지고서 살짝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랑, 인정, 굉장히 중요하죠. 작업을 하는 그 프리랜서 작가에게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정말 너무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요즘에는 그야말로 모두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뭐 궁극의 너는 뭐가 될 거냐?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TV에 나오는 방송인이 될 거예요가 1순위라는 거를 봐도 그 조그만 애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말 이거 왜 찍는 건지 왜 보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먹방이랄지 뭐 시덥잖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계속 올리는 행위는 결국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한정된 사람한테만 혹은 그런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라도 우리는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그야말로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나를 보는가의 그런 평가의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많이 지켜보고 있고 또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과거에, 그러니까 가령 유럽의 경우를 이제 이 책에서는 들었는데요. 뭐 근대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신분 사회에서 내가 뭐 농노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뭐 죽도록 일을 할 거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귀족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금수저를 타고 물고 태어났는지 뭐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었던 시대였던 데 반해서 이제 점차 그 근대 사회로 오면서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부나 지위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뭐 가령 경제적인 가난이나 혹은 지위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도덕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사회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그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무능과 어떻게 그런 잘못인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의 그 판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지위를 뭔가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막 이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세계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시대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는 지금 이제서 조금 적응을 해서 우리가 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넘어선 또 어떤 다른 것들이 또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렇지만 결론은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잘 살아나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런 불안들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뭐 미덕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정말 당장 뭐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난 뭐가 돼 있을까? 이거보다도 당장 내일 나는 안전한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해를 주는 거는 아닌가? 뭐 당장에 이제 뭐 그 코로나 시대가 이루어낸 어떤 그런 상황들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가장 저한테 좀 그 상실감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작가로서 활동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 작품이 이제 팔리기 시작한 거는 2011년도부터예요. 근데 2011년도면 그 IMF 이전 시대에 그 미술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IMF 이전에는 미술 시장만 호황은 아니었겠죠. 많은 돈이 돌고 도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에 저는
발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혼자만 좋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숙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런 그 호황의 시대를 한 번도 미술 시장에서는 보지 못한 세대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작품을 알려지기도 하고 지금의 저를 이제 검색하시면 그 이전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 30대 때 그의 그런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넘게 그 졸업한 이후의 작업들은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오로지 제 옆에 있는 지금 들어온 이정호 씨만이 저의 그 흑역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미술 시장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살아남은 자의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 호황이었을 때 그 상황들을 잠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서울대 미대를 나온 작가들은 그 나만 아는 돈과 그 많은 그 건축물들의 벽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 이제 조수를 거느리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백칠을 해. 너는 여기다가 뭐 블랙으로 밀어. 뭐 그러면 자기가 몇 번만 붓을 휘둘러도 그게 억대의 시장에서 막 모자라서 물감이 마르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할 정도의 호황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저는 전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제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빨리 못해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게 늘 새롭고 늘 그 신선한 어떤 새로운 재료와 기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미술이 그런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작품이 잘 알려지고 팔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 작업이 이제 재료상에 있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는 구운 흙을 이어붙여서 하는 작업이라서 도자 쪽에서는 보통은 도자 작업은 하나의 피스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끝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가 붙이고 뭐 이런 그런 상태의 작업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이게 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진 문짝만한 사이즈의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이 도자 작업에서는 사실 타일 작업이나 그런 거에서는 조금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작업은 거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 사이즈의 작업을 한 피스로 해낸 줄 알고 저희 전공자들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이게 한 피스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요 피스 하나, 요 피스 하나. 제가 이제 가마에 제 작업의 어떤 그런 그 상태를 이제 그 과정들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흙으로 만드는데 이제 흙판으로 만들어서 그 흔히들 그 왜 낮은 그 부조 작업으로 이제 흙으로 이제 성형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한 60, 60 정도의 사이즈대로 이렇게 작게 조각을 나눕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이제 소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는 네아판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한 60, 60 정도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건조시켜서 이제 불을 떼게 되면 그 테라코타 조각들이 이렇게 조각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것들을 합판 위에 올려놓고 똑같이 자릅니다. 이 자르는 과정은 제가 전동톱을 들고 실제로 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른 합판을 위에다가 이 조각들을 놓고 이것들을 다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합판과 테라코타 조각, 또 테라코타 조각들 사이에 그런 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구운 천도의 흙가루하고 접착제로 짓이겨서 이 부분들을 다 메우죠. 그래서 다 갈아냅니다. 그러면 전공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가 되면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부어낸 것처럼 한 덩어리로 보이게끔 이제 하는 게 밑작업의 반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 이 작품도 보면 이게 한 10개의 피스를 이어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아하게 작가로 이렇게 작가 이지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그 막노동하는 그런 작업자의 모습에서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그리고 직업병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들고 뭐 맺히고 막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포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삶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시장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작품이 크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 작품 옆에 쓰게 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워낙에 이제 좀 강도가 높은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어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그 뭐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프리랜서로서 혹은 또 자기 미술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 그런 것들을 해서 콤플렉스가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제 콤플렉스는 뭐였냐면 깊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미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 흔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작업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굉장히 그 불안감과 그런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이제 그 공예가들이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을 결성하게 됐고, 그래서 억지로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모범생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한 곳에 이렇게 벌금 쐬고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죽도록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억지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사실 이제 어떤 책을 읽어도 사실 그 책이 저한테 이렇게 큰 감동을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식으로서는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각적으로 뭐 그야말로 뭐 강의에서는 뭐 최고죠. 그런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거나 할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 책을 권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이전에는 어떤 책을 읽어도 강의에서 강의처럼 마치 세미나에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작이라고 하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하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하고 내가 지식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 마음에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책을 감히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 흔히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좀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하루에 3시간씩, 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10년을 하면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 저는 제가 책 읽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하자면 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10년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한 권 이상씩이죠. 책을 읽어 나갔는데 이제 그 모임에서는 첫 책이 귄터그라스의 양철북이었습니다. 양철북 되게 두껍죠. 그리고 난해하기도 하고 좀 그로테스크한 면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첫 책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책을 강제로라도 읽자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에다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혼자서는 읽을 수 없는 책을 모여서 읽자. 그게 이제 그 주제의 그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귄터그라스의 양철북을 우리의 첫 책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 모임을 결성하자 모였을 때 그 다음 정말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그 독서 모임이 있던 그때 빠진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철북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억지로 책을 읽어 나가게도 됐고, 그동안에 이제 책을 억지로 읽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제 보통 책을 이제 사게 되면 완독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독서 모임에서 벌금이 있거든요. 벌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독을 하고 또 그 책을 쭉 이제 읽어 나갔는데 10년 동안 사실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뭐 작업 자체 뭐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못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안에 시달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이제 그 수많은 발작업과 또 독서를 통해서 10년을 버텨왔는데요.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뭐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멤버 중에서도 책을 많이 읽고 뭐 굳이 그 모임이 아니어도 이제 그냥 스스로 혼자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뭐 나라별일 수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지금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그 철수를 하는 미군 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막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라크 전쟁이 막 발발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뉴스에서 그 미국의 의견, 미국의 시선으로 받아들여진 한번 해석된 상태의 그런 시선 말고는 사실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거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쪽 관련된 그런 책들을 선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하면 그 주제에 문학, 사회상, 역사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한 1년 정도 내지는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그 책들을 읽어 나가서 한 주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처음에 그 제가 알고 있던 시각에서 많이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년을 버텼더니 드디어 10년 만에 제가 이제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각자 회원마다 한 권씩을 이렇게 이제 권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만난 그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여태까지 이제 조각적으로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는 것 같은
퍼즐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책을 읽는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과학 사회서적을 읽어도 그 부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가 가지고 있는 미술에서의 그런 어떤 조형적인 요소에서 재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다시점,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점, 그다음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색감, 이런 것들이 기존 우리가 이제 미술교육에서 받고 있는 원근법, 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뭐 뒤에 있는 것은 조그매지고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앞에 있는 것은 뭐 정확하고 크고 뭐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아니라 사물 자체에 대한 그런 각각의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주목하게 돼서 앞도 뒤도 없고, 그리고 부유하는 듯한 그런 상태, 그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는데 거기에 저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0년이 지났을 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작업에는 늘 이렇게 책이 한 권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그 책들은 제가 읽어서 제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한 구절들을 한 구절 이상씩, 뭐 한 구절이겠습니까? 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제 농담도 있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 작품 속에서 이제 과거의 그 사물들이 드러나 있고, 그 사물들은 가령 이 돌은 지구의 뼈라고 하죠. 불변하는, 변치 않고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미덕을 지닌 사물, 돌 같은 걸 그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석류 굉장히 그 알들이 많죠. 이런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서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의미가 있는 사물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를 사는 이지숙이라는 여자 작가가 바라본, 그리고 또 권유하고 싶은 책, 그 다음에 뭐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같이 한 화면에 집어넣어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책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과거의 책가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그 보시는 관객분들도 있어 보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이 책 읽었는데, 내지는 뭐 강의, 뭐 나 이 책 정말, 내가 이 좋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작가도 읽었어? 그러면서 제 걸 보면서 본인의 그 자랑,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심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는 제 본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보시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그런 상태에서의 답을 찾기 위한 한 걸음으로써 많은 그 사물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죠. 근데 공산품인데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꽃이 그 잡초였던 그런 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으로서의 의미가 다가오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물들을 제가 선택하고 저의 시선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볼을 바라보는 당신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작가 이지숙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를 이루고 있는 저의 불안감과 사회적인 지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제 전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뭐 불안을 떨쳐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제가 이제 저의 제목에는 부귀영화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부귀영화 별겁니까? 뭐 우리가 뭐 꼭 뭐 누구의 주목을 받고 막 해서라기보다는 소소한 어떤 그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 잔잔한 행복들 있잖아요. 행운을 바라지 마세요. 행복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행운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지를 단단히 세우고 있다면 그런 행운은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좋은 날이 왔을 때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네. 예, 보니까 작품에 엄마의 네. 방이라는 시리즈로 나가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Mother's Room? 네, 이 엄마의 예, 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예, 그 전시 주제를 정할 때 이제 예.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고를 때 저는 보통 베스트셀러는 잘 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대는 충분히 베스트셀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 예, 대신에 이제 스테디셀러 정도가 되면 제가 책을 좀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를 부탁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한참 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실제로 이 엄마라는 존재? 우리 다 엄마 있잖아요. 근데 엄마를 저는 한 번도 한 사람이 여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기도 했고, 또 엄마의 그런 모습이 싫었던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엄마도 한 사람이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엄마의 사물들을, 엄마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엄마의 방에 있는 자개장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에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작업들이 대부분 엄마의 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게 눈에 띄었어요. 그, 네. 제가 3장 놀이개도 찾아봤습니다. 3가지 놀이개가 네네. 있는, 예.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Thank you so much for your nice lecture. 우리 마음에 푸근하게 와닿는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고맙고, 우리 네. 가을에 네. 저는 남프랑스에 이렇게 전번에 왜 그 카톡에 올린 것처럼 갔다 오면서 물론 이제 세잔느, 고호, 샤가르, 피카소 있지만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많이 있는데 마침 그 저희 도턴 뭐야 도슨트요. 그 네, 했었다니까 한번 혹시나 되면은 우리 추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네.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우리 이집수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이 나오셨다. 이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너네들 다 알지? 우리 네, 교수님. 우리 이정호 본부장 사모님이시다. 그래. 네. 늘 귀한 모습으로 감사드리고 늘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되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바로 닥터 세이 바흐 라미나드 이즈라엘 바흐 라미나드 닥터를 모시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Can you hear me? Dr. Say? Yes, I Okay. can. Okay. How are you? Okay. I am well. I'm Nice. sorry about the delay. It took me technical. No problem. Yeah. How is the Mohammed side food? How is he? Good. Oh, he said hello. I just sent a picture of you. I took a picture, sent a picture of you to him, and he said hello and hope you are well. Hope to see you soon in person. Okay. I will deliver the rights, sharing rights. Is now to you. Okay, and so you can
And okay, you can check. Please let me introduce Dr. Say. Okay, please 1 second. Just. Yes. Actually, I can't share my screen, Professor. Okay. Well, it went away. No. Okay. If you stop sharing, I can share my screen. Oh, okay. Please once. Okay. Very shortly. Okay. I have delivered this is the sharing right to you. You can. If you, well, actually, you need to stop sharing your screen. Oh. Yes. Good. Okay. Okay, perfect. Please let me introduce the Dr. Say to shortly. The Dr. Say is the okay, please refer to the program introduced. Sure. Okay, I hope that you are the refer. Okay, thank you so much. And especially Dr. Say is the graduate the II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specially she challenged to IEEE PES president. Now, is it right? Yes. Yeah. I hope you will get lead winner. Okay. Thank you. And so 우리 congratulations 하는 의미에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 presentation time is the 50 minutes. 50 minutes. Okay. Thank you. Yes. So you can. Okay. Thank you so much. First of all, I just wanted to thank you, Professor Choi, for the kind invitation. It was it's an honor to join you today. Greetings from Chicago. It's almost 9 p.m. here, and it's my honor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W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is a bit about what I do for, I'm the Vice President of Climate and Resilience with Quanta Technology. I'm also an adjunct professor at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eaching courses related to microgrid design, planning, and operation of grid of the future and distribution system and elements of renewable energy. What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i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how it impacts what we do and what we run our business. What you see here is the fact that in the past couple of years, I have been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contributing to SMART Goal 7, which is about affordable and clean energy. And what the UN report shows is running number of scenarios showing that th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as a society has increased the temperature of Earth, and that translates into number of significant weather related events. I put number of pictures from mainstream media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Here, what you see here is only last year in 2020,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billions of dollars in infrastructure impacted because of weather-related events. In California, in west of the country, we have a lot of fires, and the air quality of air, it's one of the worst places in the world. In the middle of the country, in Colorado, we have been experiencing flood and fire. In Chicago that I am, and I worked in an electric utility for 8 years or so, last year we had a day that the temperature was +50 during the day and -50 during the night.
So it was 100 degrees of temperature difference in 24 hours in one day. For a system that 50% of it is overhead and exposed to weather, that's not something that the system was designed for. We also had a flooding of Chicago River that if you have been in Chicago, you know that Sears Tower is one of the most iconic buildings in the city. And the flooding of the Chicago River flooded the substation in the basement of Sears Tower, and the Sears Tower was dark for 5 days. That disrupted flights and news and so forth. In south of the country, we every year, and in 2020 that I'm talking about, we had number of hurricanes. In Texas this year, we had freezing temperature that created disruption in generation. These days, I work in Puerto Rico in the past 7 months or so after hurricane and earthquake that they had.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that they didn't have electricity for 8 to 10 months. That's just mind-blowing, if you will. What I show you here is that the resilience planning in electric system, both on the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hould have two components. One is mitigation, the second one is adaptation. Mitigation is about how to slow dow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hat you see here is that if we don't make any changes in the policies, and if we make changes in the policies, there's still significant weather-related events, both on the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generation. What you see here on the right is that this is a new normal. We continue to see these events more and more, and we have to make the system more resilient to be able to adapt and recover during these kind of events. So resiliency has two component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is is a report that I led last year under ITSLC at IEEE PES. I have put the link here for you. It's about resilience framework, methods, and metrics for electricity sector. The report looks into, first of all, defining resilience. And then that's a gap that we, not unlike reliability, we didn't have a definition for it. And coming up with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a global phenomenon, but it manifests itself in locally differently. And there needs to be a quantitative metrics to measure where we are today, and with the different decisions that we are making, how much progress we make. This is one of the most downloaded reports in PES Resource Center. I would encourage you to download it and take a look at it. The metrics that I mentioned is risk-based. Risk-based metrics is a concept that has been used in insurance companies, in banks, in Wall Street, and the way it calculates is that we look into the different risks that are imposed to the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nd we come up with the capital investments and technologies such as energy storage, microgrid, sensors, and other things in order to mitigate them. The way we do this is that we run different scenarios. We make assumptions based on the impact, and we run Monte Carlo simulations for every scenario. We repeat that Monte Carlo for over 100 scenarios, and we develop the curve that shows that how much impact we make based on the technologies and based on the solutions that we are introducing. This is an area that IEEE PES needs to spend a lot more time. There are no industry guidelines or standards how to calculate these metric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has started developing a report, and the task force that reports to me under PES
is developing a white paper that talks about the impact of grid modernization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This is all I had for you today. And agai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s Professor Choi mentioned, IEEE PES election is going on. And I would very much encourage you to take the time and vote. You can, I put the link for voting in the chat box. And if you go to the election website, the two other candidates, they make a speech, and I do also make a speech and talk about my plans, so as others. So it's important to contribute and cast your vote during election. Thank you so much again for having me, and I very much look forward to visiting you in South Korea sometime in person. Yeah. Nice. Thank you so much, Dr. Say. Actually, I'd like to invite you to South Korea without the coronavirus, COVID. But yes. I have announced your challenge, Power Energy Society president to Korea, my friend, here and there. And so I am sure, I believe you are winner, will be winner. Okay. I am feeling. Yeah, actually, yeah. And so don't worry about, yeah. And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Professor. I know this situation. The Lina is challenged, and you challenged another professors, and so I am feeling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Yes, I know why the spread in the world, and so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tle. Resiliency is the so very hot issue in my country. Now is the super high typhoon is coming here, and in area this Japan, China, Korea is also, and the resilience, the concept is very nice, very hot issue. I don't. Okay, thank you so much,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the future. Yeah, yes, yeah, that's right. Ok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Dr. Lee, Jung-ho Lee, is a member of, is the director, member of the KERI, Korea Electricity Research Institute, located at Changwon. Now is the some near to my hometown, is near to Seoul. Okay, and 우리 이정호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본부장님. Hi, Professor Choi. Actually, he got it voting rights. Yeah, okay. I am a member of IEEE. I hope to see you soon in person. Yeah, you will win. Thank you. Yeah. Okay. Anyway, Bahar Raminath, say Bahar Raminath, Dr. say Bahar Raminath. Can I call you Bahar Raminath? Bahar Raminath is last name. Yes. Oh, okay, yes. Thank you. And so, 여기 혹시 comment, question and some comments? 우리 주창희 오 박사, 닥터 오? 네, 교수님. 뭐 코멘트 없어? 리질리언시. Actually, Dr. Say, I have researched my lab is researched in last 10 years the power system resiliency. Actually, yes, surely. I am a member of the RRPA of IEEE. Reliability risk, subcommittee member. I know it's the some. I have started at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in Canada 20 years ago, and so reliability, campus system reliability, and so
the resilience is linked to very relationship is deeply is the reliability. Some I can remember is the some long years ago. What is the difference of reliability and the resiliency? Many what issue is some concept is the but resilience is some very seldom probability, very low probability accident. But however, is the so if the one accident is occurred, is the so very impact is very high. It's resiliency. Yes. And yes. so I agree with you. Yeah. It's resiliency is low probability, high impact. Yeah. And so Mr. Chu-Chang Park Chu-Chang is the study that is COVID resiliency 3 years ago. COVID, each country's COVID resiliency is the some compound number of the some we have researched, and so some using by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Yes, yeah, and so anyway, this is what do you think about is how is the future power system, resilient power system? So I think microgrid is the very nice concept is for high resilient system. Reliability. Okay, the microgrid is a very good idea, very nice idea. Power system is the for high resilient system. Yes, that's true. I worked on a microgrid project in Chicago. It's a 7 megawatt microgrid that powers 1,200 homes and police headquarters and gas station and grocery stores. And we installed battery and solar and gas turbine. And we calculated this distribution state estimation and where to install different sensors and what type of sensors. So we have visibility to the area, and we can calculate the state of the system to millisecond. It's something that doesn't really exist in at the distribution system medium voltage side on 34 kV lines. Okay. Any question and comments? Okay, everybody. Okay. The Dr. Say is the can I want to show your presentation PDF file, not PPT? Yes. Is the sharing with us? Yes, absolutely. I will PDF it and I'll email it to you right away. Okay, thank you so much. The PDF file is nice. Sure. Okay. Sure. Thank you so much. Okay. Peter, luck to you for IEEE President, PS President. Thank you. Bye. Okay. 우리 say 바흐 음악가 바흐 라비나드 그죠? 바흐 이름이 좀 길지만은 이분한테 큰 박수로 congratulations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reat lecture. And 우리 이지숙 여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오늘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본부장님, you are a lucky man. Okay. 네. 자, 오늘 우리 그러면 이것으로 간단하게 우리 쇼트 세미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 11월 초에 제주도에서 열까 지금 이 돈이 엄청 남았어요. 한 2억 가까이. 그래서 제가 뭐 안 쓰면 작년까지 넘어왔거든요. 한번 다 물러줘야 되는데 연차나 돈 많이 남았지 그자. 이거 어떻게 이 현금으로 어떻게 나눠줄 수 없나 우리 현금으로 안 되지. 이 국가 돈이라서 이게 만일에 남으면 다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땄는데 원래는 여하튼 뭐 이것저것 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국책 과제를 해보면은 우리 5년 동안 참 잘 버텨왔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즐겁고도 힘든 세월인데
5년 동안의 모든 것을 이제 클로징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년 퇴임. 그래서 돈은 그 국채까지를 해보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는 1년에 항상 한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같은 100만 원 정도 물어주는 게 낫지. 나중에 몇 천만 원 남아갖고요. 다 반납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연찬이 재무이사로서 지혜롭게 재료비도 그렇고 쓸 수 있는데 학생들 너네들 필요한 거 모든 거 구입하도록 해요. 오케이? 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시청각 자료 있으면은 마음껏 쓰도록 그 이야기해도 잘 안 쓰네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본부장님 우리 항상 참 영원한 우리의 그 저건데요. 정기연구원 우리 MOU 맺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일본에서도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안 들어왔네요. 바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우리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Have a nice time.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dance. Okay.